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배재대학교 한국 시베리아센터의 곽성홍입니다. 저는 오늘 1990년 한국의 북방정책과 한소수계라는 대주제 아래 한소수계의 급진전과 경협의 상관관계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에 앞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귀중한 기회를 주신 한국정치외교사학회와 국립외교원 외교사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은 1989년의 북방외교 성과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시점으로 북방정책의 이정표이자 역사적 사건인 한소수교가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1990년 당시 한국은 1989년 헝가리와 폴란드, 유고슬라비아와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북방외교가 한층 탄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여러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도 1990년부터는 한국과의 수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북방외교가 성과를 확대하고 국제 무대에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유인책으로 활용됐던 경제협력 지원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협을 최대한 활용한 수교 외교의 대표적 사례로는 1990년에 한소수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총액 30억 달러 규모의 경협 자금 지원이 계획된 한소수교는 북방정책이 빛나는 이정표이자 1992년 한중수교로 마무리되는 북방외교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 중의 하나였습니다. 본 연구는 이런 한소수교와 관련하여 경협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특히 한국과 소련의 수교 협상이 급진전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협자금 제공 계획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으리라는 가설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이번에 공개된 1990년도 외교문서 해제 사료를 주로 분석하는 문헌 연구 방식을 동원했습니다. 당시에 작성된 정부 문서만큼 수교 협상 과정의 분위기를 잘 드러내고 관련자들의 생각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주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면서 먼저 1990년 한국의 북방외교 정책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한국 외무부는 향후의 수교 원칙을 다음과 같이 확립했습니다. 첫째, 가급적 영사관계 등이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외교관계를 수립한다. 둘째, 경제협력 지원과 수교를 연계하지 않는다. 그림 위를 보시면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기조와 방침은 국내의 거센 비판 속에서 나온 고육책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경제기획원은 기존의 북방외교에서 활용되던 수교와 경협 연계 정책에 대한 반감이 심했고 정경분리 논리로 외무부를 압박했습니다. 그림 2와 3을 보시면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외무부는 북방국가의 수교 과정에서 명시적인 경협 지원 규모를 약속하지 않았지만 수교와 경협을 연계한다는 정책 기조까지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국이 소련, 중국과 수교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기획원의 확고한 정경분리 원칙도 관철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소련은 한국에게 있어 다른 동구권 국가들과는 그 정치, 경제적, 사회적 의미가 확연히 다른 북방정책의 핵심 대상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역시 경제기획원의 정경분리안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한소수교 이후인 1990년 10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소수교 과정에서의 경협 논의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소수교의 과정은 이전에 언급한 1990년도 수교의 기본 원칙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양국의 수교 과정에서 경협의 규모는 구체적으로 명시됐고 경협 지원 액수를 합의하기 위한 당국자 간 회의와 회담도 수차례 열릴 정도였습니다. 이는 경협이 1990년 9월 한국과 소련의 외교관계 수립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음을 드러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한 가지 의미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소수교 과정에서 경협 자금 제공에 관한 경위를 담은 것으로 작성 시기와 전체 보고서의 제목이 불분명한 사료이며 한소 경협이라는 소제목을 가진 문건입니다. 그림 4가 관련 문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작성 시기는 1991년 1월 말로 추정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마 이제 그렇게 추정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것은 이제 1991년 문서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분류상의 실수로 1990년 문서로 이제 공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문건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과 소련이 정부 차원에서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 8월에 제1차 한소 강요 정부 대표단 회의였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소련은 한국의 경협 제의에 화답하여 차기 회의 시기인 1991년 1월에 41개 소비제와 22개의 경협 프로젝트를 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제2차 회의에서 양국은 총 30억 달러에 해당하는 경협 자금 지원안에 합의합니다. 그런데 본 연구자가 판단할 때 이 문건의 내용은 경협의 시작 시점에 관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누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소련 양국이 정부 차원의 경협 논의를 시작한 시기는 문건의 내용처럼 1990년 8월이 아니라 같은 해 6월에 샌프란시스코 한소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 6월 4일에 한소 정상회담에 앞서 당시 최호중 외무장관은 박동진 주미대사에게 외교 전문을 보내 미국에 체류 중인 이정빈 당시 외무부 제1차관보를
6월 3일 밤이나 6월 4일 오전으로 계획된 청와대 주도의 경협안 제시 사전 협의에 참석시키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림 5가 관련 외교 전문입니다. 그렇다면 양국이 처음 경협 논의를 시작한 시점인 1990년 6월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규모의 경협 지원금 액수를 제시했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관련 문서를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사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외무부에서 관련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정상회담 이후인 1990년 8월에 제1차 한소 정부 대표단 회의에서 한국이 경협 규모를 얼마나 제시했는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1990년 7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청와대가 제거한 표시가 있는 한소 강요 정부 대표단 훈령안에 따르면 당시 한국이 계획한 경협 규모는 총 28억 달러로 91년부터 93년까지 무신용장 수취한도 15억가, 소비재 연물 수출 10억, 뱅크론 3억을 모두 합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림 6이 관련 내용입니다. 이는 훗날인 1991년 1월에 타결되는 경협안 총액인 3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로 약 2억 달러 부족하죠. 구체적인 조건도 앞선 경협 제공 경위 보고서와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작성한 표의를 보시면 그 차이점을 비교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추정해 볼 만한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경협 규모가 8월에 28억 달러보다는 좀 작은 금액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정상회담은 한국이 소련과 수교의 신속한 진행을 합의하지 못한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양국의 신속한 수교 합의 실패가 물론 이제 경협 때문만 아니겠지만 이때 제시한 금액보다 더 적은 액수로 2개월 후인 8월에 제1차 양국 정부 대표단 회의에 참가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추론이 합리적이기에 6월 정상회담에서는 28억 달러 미만이 제시됐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한소 수교 협상 과정에서 시기별로 제시된 경협 규모는 1990년 6월에 총액 28억 달러 미만, 그리고 8월에 총액 28억 달러, 이것은 확인된 사실이죠. 그리고 1990년 1월에는 총액 30억 달러로 합의된 금액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조건은 별개로 한 상태에서 1990년 8월과 1991년 1월의 금액 차이가 2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8월 이후부터는 양국이 경협 규모에 있어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제 1990년 8월부터는 경협 자금의 규모를 확대시키기보다는 수교의 시기를 놓고 이제 뭐 이런 말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돈은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정작 외교관계 수립은 언제 할 것인지 그것을 놓고 양국의 외교력의 절충점을 모색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으리라는 추론까지도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8월 이후 양국의 수교 과정은 급속도로 진행되어 불과 2달도 채 못 된 9월 30일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소 수교가 급진전하게 된 양국 외무장관 회담의 과정은 어땠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담은 같은 해 2월부터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2월 최우중 외무장관이 KBSI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소련을 향해 외무장관 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의한 것이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림 7을 보시면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소련 측은 최 장관의 회담 제의에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경협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됐던 8월 제1차 정부 대표단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야 최 장관의 회담 제의에 응답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8월 달에 28억 달러라는 그 한국 측의 경협 규모가 제시된 다음, 물론 이거 제 나름의 억측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1990년 9월에 뉴욕에서 만난 이제 양국 외무장관이 한소 수교를 처음부터 순조롭게 수교에 합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담 사전 준비 시기인 9월 24일에 최우중 장관은 공로명 소련 주재 영사처장과 현홍주 유엔 대사에게 소련의 보론초프 유엔 대사 겸 제1외무차관과 접촉하여 1991년 1월 1일이 아닌 1990년 9월 30일 혹은 10월 1일을 정식 수교일자로 정하도록 제의하게 했습니다. 그림 8이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최 장관이 언급한 1991년 1월 1일이라는 수교 예정 시기는 공로병 영사처장이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고문인 도브리닌과의 9월 21일 면담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의 수교 일정 제의에 대해 당시 소련 측은 1991년 1월 1일이라는 기존의 수교 일정을 고집했습니다. 소련 대통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거한 계획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결국 최 장관은 9월 26일에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낸 외교전문에서 두 가지 안을 건의합니다. 첫째, 연내 수교라는 기본 입장 아래 노 대통령의 11월 소련 방문 중에 양국 수교를 발효시키거나, 둘째, 그것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소련 측의 주장대로 이듬해 1월 1일에 수교 방침을 수락하자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림 8과 9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 측도 1991년 1월 1일이라는 기존의 수교 방침을 하루 뒤인 9월 27일에도 여전히 고집할 정도로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최 장관은 9월 28일자 외교전문을 통해 보고하길 소련 측의 기존 수교 방침 변경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9월 30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측 제안이 관철되지 못할 경우
1991년 1월 1일 수교 방안을 받아들이자는 내용을 재차 대통령에게 건의합니다. 그림 12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9월 28일부터 30일 사이의 시기에 시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이렇게 제가 추정했습니다. 노재봉 비서실장 명의로 최 장관에게 전달된 청와대의 긴급 훈령도 두 가지 안으로 구성됐습니다. 첫째, 가급적 연내의 빠른 시기에 노 대통령이 소련을 방문하여 수교가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내 수교를 되도록이면 합의하라는 내용이죠. 둘째, 연내 수교 방안의 관철이 불가능할 경우 소련 측의 기존 방침을 수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청와대 역시 최 장관과 마찬가지로 9월 30일의 수교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청와대 훈련 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연내 수교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협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재봉 실장은 전문에서 한국과 소련이 경협 타결 이전에 서로 수교에 합의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하라고 최 장관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협 지원 수단을 활용하여 연내 수교를 견인하라는 훈령으로 양국의 수교가 이후 짧은 시간 동안 급진전되는 과정에서 경협 활용의 중요성을 암시적으로나마 확인시켜주는 부분이라고 본 연구자는 생각합니다. 그림 11과 12를 보시면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강경하던 소련이 1990년 9월 30일 한국과의 수교를 덜컥 합의해버립니다. 27일까지 1991년 1월 1일 수교 방침을 완강히 고집하던 소련 측이 불과 3일 후인 9월 30일 한소 외무장관 회담에서 급작스럽게 한국의 9월 30일 수교안을 수락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과 소련의 수교 합의점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째, 9월 27일까지만 해도 연내 수교 불가를 고집하던 소련이 3일 뒤인 9월 30일 태도를 바꿔 한국 측 수교안에 응했다는 점. 둘째, 최 장관은 9월 27일까지 9월 30일 수교보다는 연말 노 대통령의 소련 방문 시 수교 합의가 진행되는 방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30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갑자기 당일 수교를 강하게 주장했다는 점. 셋째, 소련 측이 9월 30일 수교 합의 이유로 내세운 바인 세계 아동을 위한 정상회담일의 기념 취지가 양국 수교 과정의 급진전을 설명하기엔 설득력이 너무도 부족해 보인다는 점 등이 그러합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의문들은 1991년 1월 1일로 예정된 한소 수교가 1990년 9월 30일로 급히 변경된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할 것이라는 합당한 추정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판단해 보건대 먼저 세바르드나제 장관이 기존의 수교 방침에서 입장을 변화시킨 이유는 3일 동안 본국 정부의 훈령이 변경된 훈령이 전해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9월 30일 수교문서 서명 과정에서도 관련 서류의 서명일을 미처 변경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사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림 13을 보시면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바르드나제 장관은 기존 수교일이었던 1991년 1월 1일을 펜으로 찍찍 긋고 거기다가 이제 9월 30일이라고 직접 수기를 기입하는 그런 이제 외교적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죠. 해프닝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최 장관 역시 노재봉 비서실장의 전문 이후 9월 30일을 제시하라는 또 다른 훈령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결국 이런 상황들이 양국이 뉴욕의 공개적인 수교 협상 채널 외에 또 다른 채널을 동시에 가동하여 9월 30일 수교안을 서로 합의한 뒤 이를 각자의 뉴욕 협상팀에 전하게 되면서 나타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련의 유연한 자세를 이끈 가장 강력한 유인책은 세계 아동을 위한 정상회담 날짜의 의미가 아닌 한국이 내놓은 보다 호의적인 경협 제시안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추론의 설득력을 더해줄 수 있는 사례로 수개월 동안의 수교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제시한 경협 지원안의 변화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표 3을 보시면 총액과 세부적인 항목의 지원 금액 책정 등 모든 조건이 1990년 8월에 비해 1991년 1월이 소련에게 더 만족스러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재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는 연불 수출 금액이 절반으로 줄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은행 차감 금액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을 주목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8월에 제시된 경협 지원안의 항목별 융자 조건도 아직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지만 소련 측이 보다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요약해보면 본 연구는 한소 수교가 1990년 9월에 급진전되어 타결되는 과정에서 경협 자금 제공이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여러 외교문서 관련 사료들을 분석해보면 그러한 추론이 설득력을 가질 만한 다양한 문서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 당시 소련은 경제 사정도 악화 일로를 걸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한성 관계에서 경협 자금 제공 이외에는 한국이 소련을 즉시 수교로 유인할 만한 또는 견인할 만한 이렇다 할 외교적 수단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판단성에서 본 연구는 1990년 9월 30일 수교 성사 과정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는 가설을 감히 제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비공식적으로 수교와 연계된 경협자금 제공 의지를 소련 측에 밝혔고 그 액수는 총액 기준 28억 달러 미만이었을 것입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28억 달러 미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소련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고
이에 8월에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차 정부 대표단 회의에서 한국은 다시 종전보다 늘어난 금액인 28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때 양국은 경협 자금의 대략적인 지원 규모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부 증액과 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의 구체적 조건 등과 같은 세부 내용을 합의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양국은 8월 이후부터는 경협 지원 총액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수교 시기를 서로 저울질했고, 그런 차원에서 소련은 뉴욕 회담 전에 한국과의 수교 일시, 그러니까 이제 1991년 1월 1일이라는 기존의 방안을 미리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역시 그러한 공감대 속에서 경협자금 지원 총액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국내의 정세 등을 고려해서 1991년 1월 초보다는 연내 수교, 그것도 노태우 대통령이 1990년 말 모스크바 방문 시 수교가 발효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모양새가 아주 좋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서 수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그런 정치적인 모양새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최우중 장관이 9월 한소 외무장관 회담 준비 과정에서 연내 수교의 시점을 노 대통령 방문 시기로 결정하자고 소련 측에 여러 차례 요청한 상황의 설명이 가능합니다. 당시 청와대 훈령도 노 대통령의 방소 계획과 연계된 연내 수교를 지침으로 주었지 수교 시점을 9월 30일로 유도하려고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노재봉 비서실장의 훈령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한편으로 소련은 9월 30일 외무장관 회담 이전에 수교 일시를 1991년 1월 1일로 결정했고,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기 직전인 9월 27일까지도 이러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3일 뒤인 9월 30일 세바르드나제 장관은 최 장관의 강력한 수교 합의 주장을 큰 반발 없이 수락해버립니다. 이런 상황 전개는 양국의 경협 합의와 같은 특별한 요소가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9월 30일 한소 수교는 그 이전에 또 다른 채널이 가동하여 경협 조건에 대한 논의를 타결했고, 그에 따라 양국 정부가 각자의 장관들에게 각각 변경된 훈령을 회담 직전에 전달하여 수교 협상을 곧바로 큰 무리 없이 타결시킬 수 있게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추론을 도식한 것이 그림 14입니다. 그림 14를 보시면 이제 관련 그 변화 과정을 잘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추론은 아직 1991년의 외교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0년의 외교문서 사료만을 가지고 내린 결론이기에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제가 그 시기가 불분명한 그 문건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문건의 전체적인 보고서 내용을 좀 보면 그나마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990년 외교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국 측 사료만을 검토하여 내린 추론이기에 소련 측 사료와의 교차 검증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 연구의 한소 수교 급진전과 경협의 상관관계에 관한 가설의 검증은 아직도 해결하고 가다듬어야 할 과제가 좀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제 연구를 바라봐 주시고 앞으로 있을 후속 보완 연구를 위해 많은 아껴놓는 조언과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